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정부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으면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무력투쟁 중심의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이 주제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근데 결론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외교 중심으로 독립운동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왜 상하이냐 하면은 상하는 이때 조계지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이 돼 있어요. 조계지.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교 활동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대 대통령 이승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있고 대통령의 이승만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이 실현이 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초기 활동은 외교 활동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외교에는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구미위원부라는 걸 중심으로 외교 활동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굴러가려면은 어떤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또 한반도 내부로부터 정보도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독립자금이나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요. 물론 금방 발견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애국공채라는 것이 발행이 되면서 독립자금 마련하는 데 힘이 됐었고, 그다음에 독립신문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통제라든지 교통국 같은 것들이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금방 일본에서 발각이 돼요. 그러면은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돈줄이 끊기겠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있지 않고 미국에서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대신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해달라. 한마디로 일본 대신에 미국 중심이 우리나라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로 하여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신채호 선생님이 이때 이승만의 발언을 두고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었던 이승만을 비판을 하고, 이러한 논의 끝에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또 연통제 교통국이 발각이 되면서 경제난에 시달리고, 이러한 부분이 백범 일지에 김구의 일기장에 아주 자세히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개되는 과정에 선생님이 몇 주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해서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한도원, 독립운동가 한도원의 딸이신 분이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한도원 씨의 딸이 한순옥이라는 할머니이신데, 그분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쌤한테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감명을 줬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백범일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음, 우리 동포들, 상하이 동포들 중에서 직업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업 있는 사람들 집을 돌아가면서 밥을 얻어먹었었다고 해요. 김구 선생님 표현대로라면 그지 중에서도 상그지가 따로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었었죠. 그 중에 한 직장인이 한도원이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밀정 역할도 하면서 일본 경찰과 친해지면서 정보도 캐내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분 집에 갔었는데 이때 김구 선생님 항상 총을 가지고 있었대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총을 손질을 하다가 실수로 총이 격발이 된 거야. 총알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김구 선생님은 이제 도망을 가고 경찰은 들이닥치고, 근데 김구 선생님은 뭐가 걱정이 됐냐면은 이때 한도원 씨의 아내가
배에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총알이 발사이 되니까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기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봐 김구 선생님은 그게 너무 걱정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이 없음을 알고 안도를 했었고, 또 미안해서 한도원 씨 그 집에는 더 이상 잘 가지 못했었다고 해요. 괜히 순사들의 감시를 받을까 봐. 그런데 이러한 일화가 있었는데 한참 뒤에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에 이 한도원 씨랑 그 딸이었던 한순옥 씨가 17살 소녀가 돼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7살의 그 한순옥 소녀가 김구 선생님한테 그 일화를 얘기했더니 김구 선생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태아가 지금의 17살 소녀가 돼서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한 모습이 김구 선생님이 너무 흐뭇했었나 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글을 이렇게 써줬는데, 여기 자료화면 나갈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놀랐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 태아가 지금 커서 이렇게 와서 본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주 흡족했었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되게 선생님은 되게 인상 깊었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 한순옥 씨가 또 다른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김구 선생님한테 자기 아버지랑 이렇게 폭탄을 날라야 됐었나 봐요. 가져다 줬어야 됐는데 눈을 피하기 위해서 유모차에다가 아래다 폭탄을 싣고 그 위에다가 어린 한순옥 아기를 태워서 이렇게 폭탄을 실어 날렸었다고 하죠. 어렸을 땐 몰랐는데 알고 봤었더니 그 폭탄이 나중에 우리 이봉창 열사 있죠. 이봉창 의사. 이봉창 의사가 이 폭탄을 이용해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었던 거죠. 그 폭탄이 한순옥 씨가 등 뒤에 아기 때 유모차에 싣고 날랐었던 그 폭탄이었었다고 하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또 한순옥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었대요. 근데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해서 갔었던 첫 장면이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잡혀서 이렇게 눈을 가린 꽃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쓰고 손을 묶인 채로 신발도 안 신기고 맨발로 일본 애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장면이었었는데, 아버지가 알고 봤었더니 독립운동을 했었던 거죠. 이것이 어린 소녀의 눈에는 되게 충격이었었고, 지금 90이 넘은 이 노인이 되신 요 할머니한테도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요. 이러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원격 수업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임시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이런 부분에 우리 동포들의 집을 전전했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구가 만든 것이 한인애국단입니다.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활력을 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우리의 두 영웅이 등장을 하죠. 봉봉 트리오.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은 폭탄을 통해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고, 두 번째, 윤봉기 선생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락 폭탄이랑 물병 폭탄을 가지고 일본 훈코공원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라고 해요. 물병 폭탄을 훈코공원 위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수많은 일본인들을 살상을 하고 후유증을 이제 안겼던 우리의 영웅이 윤봉기 의사시죠. 나중에 일본에 끌려가서, 자료화면 나가죠? 일본한테 묶여서 눈을 가리고 총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인애국단은 뒷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윤봉기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중국인들한테 엄청난 큰 감명을 안겨줘요. 이때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훗날 쫓겨나서 이제 대만을 만들게 됐지만, 이 당시 때는 대륙을 지배했었던 지배자인데, 이 장제스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4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심지어는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윤봉길이 해냈다고 하면서 아주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판타스틱한데, 판타스틱한데, 판타스틱을 연발해요. 그러면서 윤봉길 칭찬하고 임시정부를 새롭게 봅니다. 그래서 김구의 임시정부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또 임시정부는 윤봉기 사건을 계기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상하이였었죠. 상하이에서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 충칭에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 과정에서 중국의 장제스, 국민당이 지원을 해주고, 충칭에 도착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줘요. 충칭에 도착해서의 임시정부는
국군을 만듭니다. 한국광복군 들어봤나요? 한국광복군이란 제대로 된 정규 군대를 만들고 여기에서 미국과 연합을 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름대로의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활동은 독립전쟁할 때 한국광복군의 활약상을 배울 거예요.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 미국의 OSS랑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같이 준비를 합니다. 미국의 OSS는 지금의 CIA의 전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OSS 부대랑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해서 우리 손으로 국내에 들어가서 한반도를 탈환하고자 하는 준비도 했었었죠. 참고로 김구 선생님은 목숨의 위협을 많이 봤죠. 이때 목숨값이 엄청났었는데 그 당시 때 독립군 중에 우리 독립투사들 중에 두 번째였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시간에 배울 김원봉인데 항상 총도 가지고 다니고 총알도 맞고 한 번은 총알을 맞았었대요. 맞았는데 이 후유증으로 손이 떨렸대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글도 잘 써요. 근데 글씨체가 흔들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우스개로 총알체라고 할 정도로 딱 봐도 글씨가 흔들려요. 이거 아마 자료화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구 쓰러져가는 임시정부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고 이봉창, 윤봉길 등이 활약을 했었고 충칭까지 가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끝까지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 김구 주석이에요. 주석. 이승만은 대통령이었지만 김구는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은 이승만, 김구를 떠오르죠. 근데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주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임시정부 대략적인 흐름만 이야기해주고 선생님 본 수업 때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